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나는 대장이 될란다. 박정희는 문경국립보통학교 바로 앞에 있던 전경중 학생의 집과 거기서 가까운 김순아 여인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 문경보통학교 제자인 전경중의 기억으로는 박 선생은 침구나 방 안의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복장이 항상 단정한 사람이었다. 김 여인은 30대 후반으로서 한때 주막을 겸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그때는 하숙만 치고 있었다. 박정희보다 한 살 아래인 임창발이란 아들을 둔 과부였다. 박정희가 들어온 한 달 뒤 문경군청 농회 기사인 허동식이 아래채에서 하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 달 하숙비로 8원씩 냈다. 박정희의 초봉은 월 45원이었다. 박정희는 이때부터 막걸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대구사범은 기숙사에서 흡연은 허용했으나 음주는 금했으므로 박정희는 교사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즐기게 된 것이다. 동갑인 박, 허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면 술판을 자주 벌였다. 몇 년 전 작고한 허동식은 10여 년 전 기자에게 이런 추억담을 남겼다. 저는 대구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했습니다. 박정희의 첫인상은 꾀죄죄하면서도 눈초리가 다부졌습니다. 곧 친해졌죠. 지금 되돌아보면 거의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와의 기억은 술 마신 것이 전부예요. 막걸리를 바켓으로 받아놓고는 쪽박을 띄워놓고 허연 배추와 된장을 안주 삼아 마셔댔어요. 하숙집 여주인도 가끔 끼어들었어요. 박정희는 평소엔 말이 적었지만 술만 들어가면 말도 좀 하고 어허허 하면서 호탕하게 웃기도 잘했어요. 황성예터도 뽑고요. 집안 이야기를 도통하지 않아 결혼한 줄은 몰랐습니다. 방학을 해도 집에 잘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문경 시절의 막걸리 맛을 그리워하는 말을 자주 했다. 부속실장 박학봉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아주 실감있게 그 상황을 묘사하더라고 한다. 여름에 말야 밀짚 모자 쓰고 수건을 어깨에 턱 걸치고 세제를 쉬엄쉬엄 넘어가다가 주막에 들르지. 풋고추와 된장을 내어놓고 시원한 막걸리를 마시면 그 기분이 최고야. 하숙집 여주인 김순아와 두 하숙생은 허물없이 지냈다. 그런데 김씨는 박 선생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에게는 생선의 몸통을 주고 허동식에게는 꼬리만 주어 허씨가 화를 낸 적도 있었다. 김씨의 아들 임창발은 박 선생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사람을 대하는 데도 좋고 나쁘고가 너무 분명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일본어를 의식적으로 덜 쓰려고 애썼다. 하루는 일본 교사와 싸웠던 듯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허동식에게 그 새끼를 그냥 때려 죽이려다가 놔뒀다고 씩씩대면서 말했다. 허동식과 임창발이 보기에 박정희는 가정에도 여자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박정희 선생이 부임한 해에 단위한 3학년 반 여학생들은 박 선생이 총각일까 기혼일까로 궁금해했다. 한 번은 서광옥 등 여학생들 몇 명이 박 선생의 하숙집에 놀러갔다. 방 한 구석에 놓은 베갯모에 새 2마리가 수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여학생들은 신혼부부들이 쓰는 베개라고 판단했으나 물어볼 수는 없었다. 박 선생은 끝까지 학생들에게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박정희가 혼자 문경에서 하숙을 하는 사이에 아내 김호남은 관습에 따라 1년간 친정집에 머물렀다. 부모들끼리의 결정에 의해서 생면부지로 부부가 된 사람들이 서서히 친밀해지도록 고안된 이 기간에 박정희는 손님처럼 가끔 와서 며칠씩 자고 가곤 했다. 그들은 낮에는 남처럼 밤에는 님처럼 살아야 했는데 밤에도 남처럼 사는 편이었다. 1년이 지나자 김호남은 상모리의 시댁으로 옮겼다. 남편이 문경으로 혼자 가버리는 바람에 외롭게 시집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어머니 백남이는 며느리를 끔찍히 아껴줬다. 1937년 11월 24일 김호남은 큰딸 재옥을 낳았다. 박정희는 딸을 본 뒤에도 아내에게 냉정했다. 아버지가 강권하여 시킨 결혼이었던 데다 역시 2년제 간이학교 출신인 아내와는 문화적인 격차가 있었다. 박정희는 방학 때 고향에 들러도 아내와 같은 방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보통학교 동기인 이준상, 장월상의 집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 이준상의 어머니와 박정희의 어머니는 친한 사이였다. 이준상의 동생 이일상에 따르면 두 어머니들이 박정희 부부 문제로 걱정을 하다가
하루는 박정희를 강제로 아내의 방에 밀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두 어머니가 밤새도록 문 앞 섬돌에 앉아 보초를 섰다고 한다.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큰아들 재석은 작은 삼촌이 큰 삼촌에게 혼나는 것을 보았다. 여름방학 때 문경에서 구미로 온 박정희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했다. 박상희는 구미역전 뒤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동생을 불렀다.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육척 장신인 그는 작은 동생을 달랑 들어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문고리를 잠가버리는 것이었다. 박재석은 겁이 나 마당에 서 있었다. 김호남도 달려왔다. 방 안에서 노성과 매질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니는 임마 뭐하는 놈이고 재수씨가 재옥이를 혼자서 키우면서 저 고생하고 있는데 모처럼 와서는 한 방에도 안 자고 어디로 돌아다니노. 월급을 45원이나 받는다는데 그건 다 어디에 썼노. 김호남은 남편이 맞아 죽는 줄 알고는 문에 매달려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날 박정희는 사라져버렸다. 문경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이 즈음 박상희는 지방 언론인의 신분으로 사업에도 성공을 해 집을 3채 샀다. 그중 한 채를 어머니에게 주어 며느리 김호남과 함께 살도록 했다. 박정희의 아버지 박성빈이 1938년 9월 4일에 67세로 사망했기 때문에 백남이는 외로운 며느리와 함께 상모리를 떠나 구미에서 살게 됐다. 박정희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특별한 감상을 남긴 적이 없다. 박정희는 문경보통학교에 부임한 다음 해인 1938년에는 2학년생 20명과 5학년생 40명을 한 교실에 수용하는 복식반을 담임하게 됐다. 박 선생은 함성백 등 5학년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형이니 먼저 복습하라고 한 뒤 2학년생들부터 가르쳤다. 처음 며칠 동안은 웅성웅성하여 서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곧 적응이 돼 2학년생과 5학년생들이 모두 우수한 시험 성적을 내게 됐다. 박정희는 수업을 엄하게 진행했다. 과제를 내주고는 항상 검사를 했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적당한 벌을 줬다. 그는 또 월요일마다 공책 검사를 했다. 대구사범에서 배운 대로 일기와 편지 쓰기를 권했다. 박정희는 사실상 이 학교의 체육 담임선생이었다. 운동회에 대비한 훈련과 출전팀의 지도를 도맡아 했다. 박정희가 지도하는 팀은 2등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주로 1등을 했다. 조례 때는 박정희가 사열을 받다. 교장의 훈시가 있은 후에는 박 선생이 주의사항을 전달하는데 항상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이해 봄 소풍 때는 조령 제1관문까지 걸어 올라갔다. 함성백은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소녀를 업고서 올라갔다.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어린이들과는 나눠 먹었다. 박정희가 3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문경국립보통학교는 수안보 쪽에서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주훌산의 산자락이 끝나는 지점에 있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문경읍을 내려다보는 자리다. 이 학교는 1912년에 4년제로 문을 열었다가 그 12년 뒤에 6년제로 되었다. 박정희가 부임한 다음 해인 1938년에 이 학교는 문경서부공립 심상소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즘의 학생 수는 320명쯤, 졸업생은 1938년도가 53명, 이듬해에는 64명, 1940년도는 75명이었다. 교사는 교장을 포함해 7명에서 10명이었다. 두세 명은 조선인 선생이었다. 박정희는 첫 해에는 3학년, 다음 해에는 2학년과 5학년의 합반, 마지막 해에는 1학년을 담임했다. 당시 문경읍의 가우수는 1000여 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박정희 교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억과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 대구사범 동창생들에게 박정희 하면 즉각 나팔수라는 말이 떠오르듯이 문경 사람들에게 박선생 하면 새벽 나팔 소리가 연상된다. 제자 신현규는 1962년에 지금도 아침 6시 서울 제일방송에서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간절합니다 라고 썼다. 문경 어린이들은 귀에 못이 박힌 박선생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황실광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사. 데테크루테끼와 민나민나 코로세. 박정희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서 악단을 만든 뒤 출장 공연도 했다. 박정희는 대통령 시절에 산으로 둘러싸인 문경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회고했었다. 답답한 것은 지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 박 선생에게 있어서 나팔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였다. 소년기에 이순신과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으면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대구 사범 시절에 그런 소질을 확인한 박정희는 교사가 되어서는 그 꿈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박 선생이 부임한 첫 해 그가 담임했던 3학년 반의 급장이었던 주영배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박 선생이 심심하면 자신에게 니는 임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서 되받은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될 깁니까? 나 나중에 봐라. 나는 대장이 될란다. 전장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 이기는 대장이 될란다. 나는 대장이 될란다는 말이 박정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내력은 오래다. 대구 사범 시절 동급생으로서 친하게 지냈던 김병희가 최근에 퇴고한 회고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어느 날 신관복도에서 이성조, 박정희와 나는 북창 너머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눴다. 한 조선 사람이 전도 다망을 일본어로 젠토 타보가 아닌 젠토 타바로 읽은 데 대해 핀잔을 주던 중이었다. 박정희, 우리는 과연 젠토 타바일까? 이성조, 평생 선생질이나 해야지. 운이 좋으면 군수까지는 될 수 있다더라만. 김병희, 군수가 되면 뭘 해? 외놈의 종질이지. 그러나 저러나 조선 사람은 아무리 날뛰어도 관리 생활에서는 현실이 증명하듯 도지사가 한계란다. 박정희, 나는 선생질 때려치우고 군인이 될 거야. 김병희, 넌 나팔을 잘 부니까 군악대장이 될 거야. 박정희, 아니야. 나는 육군 대장이 될 거야. 이성조, 엿장사 맘대로. 의무연한은 어쩌고. 나는 의무연한만 채우면 선생질을 때려치우고 발명가가 될란다. 1959년 박정희 장군은 당시 중앙대학 교수이던 김병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젠토 타바로 시작된 학창시절의 대화를 기억해냈다. 병희야, 우리 동기 중에 네가 가장 출세했구나. 그러나 이놈아 두고 보자. 계엄령만 내리면 넌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겠지. 문경의 박 선생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학교 앞산에 올라갔다. 그리고는 편을 갈라서 전쟁 놀이를 시켰다. 나무 막대기를 주워와서 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박 선생은 목검을 들고 얏, 얏 하면서 검도도 가르쳐줬다. 제자 박명래는 가을운동회 때 박 선생이 지도하여 전쟁놀이를 단체 경기로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목총을 만들게 하여 실을 잡아당기면 화약이 터져서 폭음이 들리도록 했다. 박 선생은 재빠른 아이들은 일본군으로, 동작이 굼뜨는 아이들은 중국군으로 편성하여 고지전을 벌이는 연출을 했다. 물론 중국군이 패퇴하는 것으로 끝났다. 6학년생 박명래는 중대장이 되어 돌격 하면서 달려가니 많은 부하들이 따라주어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다. 학예회 때도 박 선생의 학급에서는 지원병 출정이란 제목의 연극을 했다. 각본은 박정희가 썼다. 당시 군국주의 분위기에 호응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확대시켜 대륙의 심장부로 밀려들고 있었다. 난징과 쉬저우가 함락되자 일제는 보통학교까지도 학생들을 모아서 축하대회를 열도록 했다. 1939년에 1학년 담임이었던 박 선생은 숙직실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숙직하는 날에는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줬다. 1학년 학생들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놀러갔다. 박 선생은 귀한 과자를 어디서 구했는지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소문이 돌아서 과자를 얻어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종기는 숙직실에서 들은 박 선생의 구수한 이야기를 입안에서 녹아들던 과자 맛과 함께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 글과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순신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일본의 영웅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주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거북선 그림을 그려가면서 실감있게 전투 장면을 묘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외놈들이 배 지붕으로 올라오면 송곳으로 찌르게 만들었다느니 물속으로 잠수까지 했다느니 하시면서 몸짓을 해가며 연기를 하시는데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박정희는 아리마 교장을 설득하여 나팔 4개를 구입했다. 그리고는 박영래, 조영호, 전세호, 홍봉추를 나팔수로 뽑아 지도했다. 이들은 한 달 후부터는 조회 시간에 등장하여 학생들이 조회를 끝내고 교실로 돌아갈 때
나팔 소리에 발을 맞추도록 했다. 운동회나 원족 때도 나팔수들이 행진곡을 불어 분위기를 돋우었다. 박정희는 1938년에는 이미 만주 군관학교에 시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김순아 여인의 하숙집을 나와서 학교 숙직실에서 기거하기 시작하면서 시험 공부를 할 시간도 갖게 됐다.